을 중단했던 정은수 씨. 출산 후 갑상선 질환이 심해졌다. 임신과 출산은 갑상선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면역 관용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임신 중에 자가 면역성 질환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랬던 것이 출산하고 한 두어 달 지나면서 임신 전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신 중에 좋아졌던 자가 면역성 질환이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출산 후에 나빠질 수 있고, 또 임신 전에 다 나은 것 같은 것이 출산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출산 2~3개월 후부터 일시적 항진증과 저하증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정상화되지만 그중 25% 정도는 영구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김경진 씨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기능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전에는 아기 가지는 게 제일 많이 신경 쓰였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갑상선이 심하면 아기 갖는데 힘들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였었고, 지금은 많이 나은. 목이 부어오르면서 피로했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태아. 갑상선 약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었다. 이렇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친정 부모님하고 남편이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거 외엔 그래도 제가 울면서 우겨서 났어요. 임신 6주 후 병원을 찾은 김경진 씨. 호르몬 수치가 2배 이상 증가됐다. 증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왔을 때 기량이 약간 높긴 했지만 우리가 적절한 치료해서 한 달에서 2달 동안에 기능이 정상화 유지가 됐고, 정상화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태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유지한 거죠. 적절한 치료로 증상도 좋아지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된 김경진 씨. 그때는 처음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을 떨었다고 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산모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기형아나 유산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갑상선증 환자가 임신 중에 적절한 치료에서 정상을 유지한다면 정상 임산부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 났으면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격도 많이 밝아진 거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갑상선 질환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갑상선 호르몬 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정반대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많아서 생기는 기능 항진증의 경우는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심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적어서 생기는 기능 저하증은 식욕은 떨어지는데 체중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 더위를 쉽게 느끼고 축축히 젖을 만큼 땀을 많이 흘리는 기능 항진증에 비해서 기능 저하증 환자는 추위를 심하게 타고 땀을 거의 흘리질 않습니다. 또 맥박이 빠르고 숨이 찰 경우, 또 묽은 변이 나오고 설사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 신경이 예민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는 기능 항진증이고요. 반대로 맥박이 느리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을 때, 또 변비, 행동과 말이 느리고 신경이 둔한 경우는 기능 저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반대 증상 외에 양쪽 모두 피로를 느끼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게 공통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남편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런 증상을 직접 느끼신다면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조기 발견이 곧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 암 환자 가운데 갑상선 암이 가장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별 암의 갑상선 암이 4번째로, 특히 15세에서 34세 젊은 여성에게는
24.4%로 갑상선암이 유방암과 자궁암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갑상선은 인체 장기 중에서 종양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으로 갑상선 종양은 전 인구의 5%이고 손으로도 만져진다. 진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 발견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대부분 양성 종양인데 비해 악성인 갑상선 암일 가능성은 5% 정도다. 갑상선 암이 있을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남은 갑상선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이용해 갖고 전체 갑상선 조직을 없애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종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높지만 암일 가능성은 남성이 더 높다. 전체 갑상선암의 약 5% 미만에서 남성에서도 혹이 생기는데 특히 남성인 경우에서는 그 통계, 전 세계나 국내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악성 발생 빈도가 매우 높게 돼 있습니다. 2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신상열 씨는 올해 28살의 직장인이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면서 갑상선의 절반 이상을 떼어낸 신상열 씨의 경우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은 약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 전 99년도에 목에 멍울이 만져졌었는데 그 당시는 학교 다닐 때라서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보시면 좀 잘 보이십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가기 전까지 몸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신상열 씨.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상태가 심각했다. 갑상선 종양이 커져 다른 장기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갑상선의 몽오리가 외부 돌출형으로 자라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발견이 되는데 그분 경우에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게 됐고 기관지가 반대쪽으로 갑상선 종기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밀려 있었어요. 이 부분은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목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 중앙에 있어야 할 기관지는 갑상선 종양이 커지면서 활처럼 휘어진 모양으로 밀려나 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종양 내부에 암을 의심할 수 있는 흰 석회화 증상이 발견됐고 스캔 검사에서는 갑상선 조직이 종양에 의해 파괴되면서 요오드를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인 맹결절이 나타났다. 갑상선 암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따라서는 예후가 대개 85% 정도는 아주 좋은 암이지만 나머지 약 5% 정도 해당되는 미분암인 경우에는 원격 전이뿐만 아니라 급속히 주위에 퍼지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말기에는 기관지와 식도를 누르거나 압박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음식을 먹기조차 힘들어진다. 또 드물게 뼈 쪽으로 전이를 일으켜서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타고 폐로 전이되면서 호흡장애로 목숨을 잃게 된다. 3년 전 우연하게 갑상선 암을 발견했던 성원숙 씨. 찔러서 많이 컸었는데 당시 갑상선 암의 상태는 초기가 아니었다. 수술로 갑상선을 모두 떼어내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이 찌고 추위를 느끼는 증상들도 좋아졌다. 6개월에 한 번 성원숙 씨는 갑상선 암의 재발과 전이 여부를 알아보는 방사선 옥소 검사를 받는다. 방사선 요드에 대한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될 경우 주로 임파절과 폐에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끊으시고 방사선 옥소로 암이 있는지 촬영을 했는데 촬영 소견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발되거나 전이가 있는 암도 전혀 없고 피 검사 소견